안녕하세요. 브라더스 마인드입니다. 오늘은 투자나 사업에 관련돼서 내가 좋다고 해서 남에게 추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진짜 투자자로 살아남으려면 정말 외롭다는 걸 느끼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구와 지인들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추천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추천을 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추천하는 저의 입장에서일 뿐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의로 했던 일이 그 사람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다. 곧 나의 배려가 그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걸 추천받는 사람 입장에서 당장 추천해주는 사람에게 별로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건 추천받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것 같아요. 일단 추천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성공과 직결이 되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진짜 좋은 종목을 알려줘서 수익을 얻었다고 해도 고마움의 표시는 그저 밥 한 끼 정도이죠. 실제 저도 종목을 추천을 해줘서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 저에게 밥을 사준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추천을 해줘서 원망을 받았던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직접적인 원망의 말을 들은 적도 있고요. 아니면은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도 표정으로 원망감을 드러내는 뉘앙스를 받았던 적도 있었죠. 제가 누군가에게 특정 종목을 투자라고 하지 않고 얼마의 금액을 사고 언제 팔라고 말한 적이 없고 단지 주식 투자는 안전하게만 하면 좋은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대부분이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잘 안 되면 결국 제 탓이 되더군요. 그러니까 특히 돈 버는 것 관련해서 남에게 무언가를 추천하는 건 잘해봤자 본전이고 안 되면은 원망으로 인해 인간관계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투자라는 행위가 정말 외롭게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걸 느끼게 된 계기 중에 하나의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우리나라의 테슬라 모델 3가 처음으로 출시될 예정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테슬라에서 사전 예약을 받았었고 예약 후에 2년 정도가 지나서 차를 받을 수 있다고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제가 아는 형이 모델 3 전기차를 갖고 싶어서 사전 예약을 했었고 물론 몇 달 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취소를 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간 전기차에 대한 호감도 있었고 지금은 여기저기서 욕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 앞으로 전기차는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위기였어요. 저는 지금도 전기차에 대해 긍정적이지만요. 암튼 그때 개별 주식 종목보다 2차전지 관련 ETF를 추천했었어요.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라고 했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뉴스에 전기차에 대해 안 좋은 내용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전지 ETF에 투자를 하고 있던 그 형이 생각나서 그 형이 운영하던 가게로 찾아갔었죠.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형, 설마 투자하고 있던 2차전지 관련 ETF 그거 팔지 않았겠죠? 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 진작 팔았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팔았어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주가가 20% 넘게 떨어지길래 팔았지. 그러니까 저는 빠져서 싸길래 더 샀는데 팔았다고요? 더 샀어야죠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더니 그 형의 표정이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서 투자하시는 분은 알 수도 있겠지만 2차전지 관련주가 엄청 올랐었죠. 그리고 그때 그 형 가게에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 옆에 있어서 그 둘이 이야기하는 대화 내용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둘이 얘기하는 내용이 대략적으로 서로 코인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듣다 보니까 알트코인에 단타 치는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코인 투자를 하는 데서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아는 그 분은 그렇게 투자에 대해서 되게 자기만의 기술이나 자기만의 원칙이 있던 분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하면은 대략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단기 투자를 엄청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가 확실하게 저와 그 분에게는 엄청나게 위험한 투자인데 결국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마저도 돈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추천한 2차전지 ETF에 20% 넘게 손해를 보고 손절을 하고 그 남은 돈으로 알트코인에 투자했다가 그마저도 이제 돈을 날린 거죠. 이로 인해서 저는 더 이상 제가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이런 사람들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그 방법에 따라, 레벨에 따라, 그리고 그 마인드에 따라 나와 생각이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결국 나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길은 외로운 길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동안 저만의 원칙을 지키면서 생존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를 남보다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만의 원칙으로 냉혹한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는 그저 일개 투자자로서 초보 투자자나 잘못된 투자를 하는 지인들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방금 말한 에피소드와 같은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럴 때 제 기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거나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면 위험하다고 하면 앞에서는 수긍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결국은 본인 생각대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 생각대로 투자하는 것은 매우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본인 생각대로라는 게 자신만의 이기는 원칙이 탑재된 상태에서 본인 생각대로 투자하면 엄청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아무런 투자 원칙도 없이 그저 남이 추천하는 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 사거나 아무나 할 수 없고 소수만이 이길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단타 매매를 하는 식으로 투자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주식에 심하게 물려있는 분들의 종목의 그 재무제표를 보면 계속 적자를 보는 기업에 투자를 했거나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더라도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가격이 빠졌다는 이유로 손절을 해버리곤 합니다. 좋은 종목에 투자할 때 저는 가격이 빠지면은 더 사는데 같은 것을 투자하는 누군가는 그것을 팔아버립니다. 가격이 빠지는 이유는 묻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으며 단순히 빠졌다는 이유로 판 것이죠. 특히 주식 투자는 투자하는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자 여러 방법대로 투자를 하고 계좌를 정확히 보여주지 않는 이상 투자 성과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각자의 주관과 각자의 고집이 강한 것도 있죠.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만의 고집이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자신만의 원칙으로 계속 이기는 투자를 하면 괜찮은데 아무런 원칙도 없는 투자를 해서 계속 돈을 잃거나 벌지 못하는데 고집만 세면 스스로 나락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방법을 찾아서 계속 실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하나둘씩 쌓아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투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통하는 이치이죠. 아무런 반성도 없고 공부도 없이 계속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자신의 소중한 돈과 시간과 인생을 베팅하는 것은 도전도 아니고 성공을 위한 실패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낭비일 뿐이죠. 어떤 분야이든 출발은 항상 자신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삽질을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투자 종목을 추천할 때는 무엇을 추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잘 맞는 옷과 같아서 잘 어울릴 수 있지만 남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추천해준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무언가를 권유할 때는 그 사람의 성향과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투자를 하는 행위부터 경제적인 투자 마인드까지요. 그런데 내가 남의 마인드를 저희 마인드와 동일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 복제 인간이지 않은 이상요. 한마디로 나와 남이 같은 종목을 투자를 해도 언제 살지, 언제 팔지, 이 종목이 지금도 좋은 종목인지 나쁜 종목인지, 지금 가치 대비 저렴한 종목인지 비싼 종목인지, 가격이 폭락할 때는 지금 이 순간이 기회인지 위기인지를 판단을 하는 관점도 각자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종목을 투자하더라도 결코 다른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관점이 생긴 이후로 주변에서 저에게 무언가를 추천하는 사람들을 볼 때 누가 사기꾼인지 아닌지가 보입니다. 사기꾼까지 아니더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 등에 빨대를 꽂는 인간이 누구인지가 보이더군요. 그게 사기꾼인가? 방금 말했듯이 같은 종목에 투자하더라도 각자의 상황과 관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성향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권유하고 추천을 한다면 결국 이걸로 인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리딩방, 기획부동산, 네트워크 마케팅, 보험 영업, 카드 영업, 가맹점 운영 등 제대로 된 솔루션이 없이 일단 좋으니까 해보라는 식은 피하는 게 상책이죠. 결국 사람들은 언젠가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찾게 되어 있는 게 세상의 이치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